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약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바로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전략을 나름대로 갖고 기차를 타고 3일에 걸쳐서 하노이에 도착해서 2월 28일 트럼프와 만났는데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북한 관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볼턴의 보좌를 받아서 김정은을 거기서 갖고 놀았습니다. 만약 그때 트럼프가 속았더라면은 아마 남북 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존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에 2월 28일 며칠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2월 22일 스페인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주재,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괴한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꽁꽁 묶고 5시간 동안 구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컴퓨터 자료를 실어가지고 대사관 차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신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유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조선 측에서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을 했는데 스페인 경찰이 화가 났습니다. 원래 그게 침입할 때는 무슨 상무관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온 흉기 그리고 가짜 총 이걸 가지고 직원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직원이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괴한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와서 안에서 아무 문제 없다 해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5시간의 시간을 벌고 어떻게 보면 좀 첩보 영화 같은 그런 기습 작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경찰 조사로서 이제 들통이 내는 바람에 이 참여했던 사람들 신원도 밝혀지고 해가지고 수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그 사건은 사실은 북한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과 짜고 한 거다 이겁니다.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안에서 몇 사람이 여기 복수가 한 사람 이상인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사람이 탈출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탈출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족들이 다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납치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깽판이 됐다는 겁니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이 협조를 해서 공모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럼 이게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느냐? 지금 떠오르는 게 FBI와 CIA입니다. 미국 CIA가 이들과 공모 또는 뒤에서 조정을 했을 것이다. 등등 FBI, CIA와 연관되어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스페인 경찰에서 범죄자니까 송환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송환해 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 재판을 취재를 해서 아주 새로운 뉴스를 발굴을 한 셈입니다. 여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토프 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변호인이
이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에 대한 반박 문건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당시 사건이 탈북을 희망하는 대사관 관계자와의 협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조선 측이 납치 쇼를 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행동에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박문, 변호사가 작성한 이 반박문에는 대사관 관계자들의 실명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실명도. 이 재판부에 제출한 때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대사관 여성 직원 한 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전 계획이 흥크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 여자의 돌출 행동이 없었으면은 납치되는 척 해가 납치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이 자유조선 측이 납치를 해가는 겁니다. 납치해 가서 풀어주면은 자연히 북한에 안 돌아가도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창문을 깨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공모했던 그 외교관도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서 협조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결국 실패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변호인 측 주장은 습격 사건이 탈북을 희망하는 한 명 이상의 북한 대사관 직원 혹은 외교관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크리스토퍼 안 씨 등이 저지른 행동 역시 사전 각본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었던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분은 지금 소재불명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좀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고요. 하여튼 가담자가 한 10명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신병이 확보된 사람이 크리스토퍼 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소재불명인데, 미국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느냐 하면은 2019년 4월 기소장에 따르면은 이 홍창 씨와 안 씨 등이 북한 대사관 직원을 결박하고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컴퓨터 2대와 드라이브 2개, 휴대폰 등을 탈취해가지고 대사관 차량을 훔쳐서 달아났다. 여기에 암호 체계도 같이 훔쳤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크리스토퍼 안을 변호하는 사람은 이런 사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법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니까 마드리드로 송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드리드 당국, 스페인 당국의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 대사관 9명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니까 그 신뢰할 수 없는 문서에 의해서 미국인을 범죄자로 규정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송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안씨 변호인단이 지난 22일까지 반박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출함으로써 이런 주장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4월 9일에 안 씨의 최종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상당히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탈북자, 또는 미국 정보기관, 이 경우에 정보기관이면은 FBI보다도 미국 CIA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CIA가 긴밀하게 겹조해가지고 스페인 대사관을 노렸다. 그리고 이 사람 요구가, 주장이 맞다면은 그 출발점은 대사관 안에 있던 외교관들이 태영호 공사나 다른 사람의 전례도 있지만은 탈출은 하고 싶은데
탈출했다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테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를 좀 납치해달라. 우리를 납치해달라. 납치쇼를 벌려달라.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루어진 공모였다. 그러나 중간에서 사진 각본대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들을 대사관 안으로 초청했던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 후가 궁금해요. 그러면 북한 당국에서 그 공모한 사람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좀 알았다고 봐야죠. 그 안 사람은 어떻게 됐냐? 북한으로 송환되어 가지고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의 세계니까 비밀의 세계니까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자유조선이라는 이 조직은 미국 정보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보기관은 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비밀스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정보의 세계에는 일단 알려져 버리면은 이게 도리가 없습니다. 비밀 정보기관은 비밀이 유지될 때는 서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비밀이 유지되면은 스페인 정보기관과 미국 정보기관이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경찰이 개입하면 경찰은 비밀기관이 아니니까요.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정보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모습인 듯 봅니다. 다만 납치에 그 사건에 가담했던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잡혀 있고 다른 사람은 소재 불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미국 정보기관에서 좀 숨겨주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런 정보 공작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미처 당도하지 못하는데 이게 흥미롭네요. 대사관 직원이 납치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 북한에서 태영호 공사를 뒤따라서 고위급 외교관들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탈출을 한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환영을 해가지고 적재조사에 배치해가지고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탈출할 생각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1969년에 당시에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급이던 이수건이라는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로 탈출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보부가 이수건을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수건이 정보부에 불만을 느끼고 해서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기 위해서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탈출했다가 홍콩에서 잡혀서 돌아왔습니다. 홍콩에서 발각이 되고 잡히기는 사이공에서 잡혔군요. 사이공에서 잡혀서 돌아와서 사형돼 버렸는데 그때는 우리 정보부가 이중 간첩이었다고 덮어씌워 버렸습니다. 이수건은 진정으로 탈출한 게 맞는데 도망간 것을 정보부가 몰라서 당시에 김형욱 정보부장이 몰라서 입장이 말이 안 되니까 아예 말을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위장 귀순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공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북한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선전을 했느냐 하면은 반역자 이수건을 보라. 조국을 배신하고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도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되지 않느냐.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상당 기간 한국으로 탈출을 하면은 결국 용도 폐기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탈출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유조선이라는 이 조직 그리고 CIA 이런 사람들이 협력하에 반국가단체인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작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접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합니까? 왜 우리 정보기관은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까? 정보의 세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